오늘 저는 웹툰과 드라마로 많은 사랑을 받은 나빌레라 속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발표는 작품에 등장하는 은호의 학원 갈등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극중 주인공 덕출의 소녀 은호는 고등학교 수험생 시절에 아버지 말에 따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든 학원 생활을 견뎌냈다고 말하면서 어, 주인공의 첫째 아들인 성상과 갈등을 빚는데요. 이때 은호는 학원과 학원을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김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김밥이 질릴 정도로 학원 생활을 힘들어했다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은호와 같이 대한민국에는 과거 또는 현재에서도 학원 생활에 지친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화 그리고 학원 문화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교육의 특정 시기의 입시 구조와 맞물려 급격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에 중학교 입시가 대입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명문중학교에 진학하면 명문고등학교, 나아가 명문대학교까지 이어지는 연계 구조로 인해 학생들이 중학교 입시를 위해 학원과 과외를 다닌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로 이가를 중심으로 명문 학원들이 형성되었고 학교 교사들조차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몰래 과외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열된 입시 경쟁과 과도한 교육열은 아이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결국 1969년 중학교 입시는 폐지되었습니다. 중학교 입시가 폐지되자 1970년대에는 고등학교 입시가 과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기고등학교 같은 명문고가 서울대 진학의 주요한 통로로 자리 잡으면서 고등학생 대상 학원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야간 자율 학습을 전면 도입했지만 학원들은 새벽반과 심야반을 운영하며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학원들은 대형화되었고 대성학원, 정일학원 같은 이름들이 이때부터 학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는 정부가 730 교육개혁을 통해 학원과 과외를 전면 금지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학생들은 입시학원을 다닐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이나 주산 학원이 대안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학원이 금지되자 학습지는 가정학습의 주요한 도구가 되었고 참고서 시장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과외 단속은 느슨해졌고 일부 학원들은 이름만 바꿔 사실상 입시 준비를 돕는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교육은 각 시대의 입시 제도와 정부 정책에 따라 형태를 바꾸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참여율은 75%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비용은 약 50만 원이 월마다 지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의 주요 과목으로는 영어, 수학, 국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 학습이 급증되었는데요. 이때 스타 강사들의 부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스타 강사들의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분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현우진이라고 메가스터디의 수학 강사로 독창적인 강의 스타일과 깊이 있는 설명으로 많은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도 문제풀이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학학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분은 조정식이라고 메가스터디의 영어 강사로 체계적인 강의 구성과 유머러스한 진행으로 수험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해와 문법 분야에선 탁월한 강의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요즘에 연애가 아니라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면서 또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십니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사교육 중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서초구 반포동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수영구 남천동, 북구 화명동이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연수구 송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대치동의 은마사골에 있는 학원가의 모습인데요. 간판들에 많은 학원들이 질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렉스킹 어학원은 실제로 제가 다녔던 어학원인데요. 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3차까지 봐야 할 정도로 경쟁률이 아주 어려웠던, 아주 심했던 학원이었습니다. 사교육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학부모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이나 바쁜 부모를 대신해 학생의 학업 관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학원이 일종의 교육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을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 맞춤형 교육 제공이란 장점이 존재합니다. 학원은 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심화학습이나 기초 보강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 경쟁력 강화라는 장점이 존재하는데요. 학생들이 입시와 관련된 시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내신 관리, 모의고사 대비, 그리고 대입 수능 전략에 초점을 맞춰 학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사교육비가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며 학원에 의존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학생의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학원에서 긴 시간 공부를 하면서 체력적,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됩니다. 또한 과도한 학업 경쟁과 학원의 성적 압박으로 인해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창의성 및 자율성 저하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학원이 주로 입시 중심의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거나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학업이 단순한 결과 지향 쪽을 변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실제로 다녔던 고등학교, 단국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촬영되었던 BBC 다큐멘터리 영상을 시청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은 웨일즈에 있는 학생들이 단국대학 부속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 생활도 해보고 또 학원 문화도 함께 체험을 해보는 일주일간 체험을 해보고 그것을 BBC 다큐멘터리가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영상인데 이때 대한민국 사교육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영상 시청각 자료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맨 처음에 웨일스 학생들이 와가지고 단국대학 부속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과 함께 웨일스에서 실제로 치는 수능 시험 같은 수학 문제를 함께 풉니다. 그래서 함께 풀었는데 여기서 영상을 보시면 이 기자분께서 그 학생들에게 시험을 다 친 이후에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 시험이 많이 어렵게 느껴졌던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손을 들었던 학생은 어, 여기 있는 웨일즈 학생밖에 없는데요.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다 이 시험이 아주 쉽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 이 고등학교에서 치르는 웨일즈의 시험은 이 단국대학 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의 아주 쉬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서 그 기자는 말씀하시는데 그때 웨일즈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이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아주 큰 차이를 느낀다. 격차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국가 간의 교육 격차가 아주 커서 이로 인해서 웨일즈가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주 많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외에 이 학생, 단국대학 부속고등학교 이 학생과 이 웨일스 학생이 밤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마친 후에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학원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지금 영어 학원을 같이 가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원 건물에 들어가면 학원 강사의 사진이 이렇게 간판에 또 이런 팸플렛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들어가면 여기는 대치동 음마사거리인데요. 늦은 시간에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챙겨서 바로 학원을 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건물에 뭐 이렇게 프린스턴이라는 종합학원이 있으면 그 아래 수학과 영어와 또는 이렇게 과학과 같이 여러 학원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은 늦은 시간에 학교가 다 끝났을 시간에도 놀지 않고 7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원을 등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수업을 듣기도 하고요. 네, 여러 학원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자분과 이 택시기사분이 이렇게 대치동 음마사거리를 돌면서 얼마나 많은 학원들이 있는지 또 보면서 기자들은
또 한 번 더 놀라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음마서울을 가면 어, 이렇게 학부모들이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하원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건물에 많은 학원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치동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높은 여러 동네들은 서울의 여러 동네 또는 인구가 밀접이 많이 돼 있는 교육열이 강한 동네에서는 이런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향과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교육과 교육열은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해온 역사와 밀접히 관련되어 발전해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교육열 문화와 사교육이 국가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교육에 있어서는 아주 많은 큰 격차를 이뤄낼 정도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성장과 비롯된 과한 교육열은 많은 문제를 동반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 학생들의 자살률 문제도 아주 크고요. 또 학업 스트레스 문제도 아주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한 제재보다는, 왜냐하면 분명한 학원 문화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과한 제재보다는 이런 중용을 중시하면서 적절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학원 문화의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써 코리안 4001 마지막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